만약 당신이 지금 5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어떤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것은 많은 성공을 보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후회를 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편해진다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편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더 가벼워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재산의 크기일까요? 자식의 성공일까요? 건강의 운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평생 지켜본 바로는 노년이 가벼운 사람과 무거운 사람의 차이는 단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는 젊을 때 이미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져 조용히 자라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그 이야기를 설교처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오래 산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앉아 조용히 차를 한 잔 내어놓듯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늙는 순간 세상은 점점 불공평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 말들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은 노년은 이미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을 짊어지고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짊어질 힘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경쟁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무게를 견딜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세상을 상대하려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나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노년이 무거운 사람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늘 말하지 못한 말들이 쌓여 있습니다. 풀지 못한 감정,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교와 평가. 반대로 노년이 가벼운 사람은 크게 웃지 않아도 얼굴에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노년을 구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의 고통을 외로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리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노년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시간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나는 단 한 가지 질문을 당신에게 조용히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으며 이미 지나간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이 가벼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그 3가지 무게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오래 살아본 사람이 뒤늦게 깨달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조용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은 조용해질수록 비로소 가벼워지기 시작하니까요. 사람의 노년을 가장 먼저 무겁게 만드는 것은 의외로 큰 불행이 아닙니다. 아주 작았던 감정, 그때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서운함,
이건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고 미뤄두었던 마음의 찌꺼기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나 세상을 향한 원망을 끝내놓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 억울함으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기도 하고 비교를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방식은 더 이상 우리를 앞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묶어둡니다.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노력했는데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자주 되풀이되기 시작하면 노년은 이미 고단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과거와 싸우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설명도 요구할 수 없고 사과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쌓아두고 형제에게 비교를 멈추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얼굴만 조금씩 붓게 만들 뿐입니다. 노년에 가벼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억울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 더 많은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쯤이면 됐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편이 되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세상과 싸워도 되지만 노년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은 자기 마음을 가장 먼저 다치게 합니다. 상대는 모르고 지나가도 자기 자신은 매일 그 감정을 되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피로가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 참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참는 것과 놓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참는 사람의 마음은 단단해지지만 놓는 사람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은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몇 번의 상처와 실패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노년이 되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집도 재산도 아니라 마음속의 미해결 감정입니다. 원망을 품은 채 늙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마음에서 원망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합니다. 나는 그것이 운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묻지 않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할 때 노년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마치 오래 메고 있던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의외로 아직 끝내지 못한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욕심은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습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때의 욕심은 앞으로 가고자 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더 이루고 싶고, 더 증명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욕심은 때로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남아있는 욕심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에 더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할 만큼 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부족하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 소리는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몸은 쉬고 싶어도 마음은 계속 계산을 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지, 혹시 뒤처진 것은 아닌지,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은 결코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증명을 끝없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빠르고 기술은 더 앞서가고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그 흐름 속에서 노년의 사람이 계속 경쟁하려 한다면 마음은 늘 늦고 늘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에 가벼운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겪었으며 이미 충분히 견뎌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바라는 것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욕심은 마음을 앞으로 끌어당기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욕심은 마음을 계속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 긴장은 노년의 평온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이미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모습 말입니다. 그 비교는 아무에게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 지치게 할 뿐입니다. 노년의 욕심은 대부분 말하지 않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말들이 마음속에서 맴돌 때 사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합니다. 노년이 가벼운 사람들은 과거를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기억으로 두고 지금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오늘 밥이 맛있는지, 오늘 햇살이 따뜻한지, 오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한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될 때 욕심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습니다. 나는 욕심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년에 남겨야 할 욕심은 아주 소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기를, 마음이 괴롭지 않기를, 주변 사람에게 힘이 되지 않기를, 이 정도의 바람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더 쥐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손에 쥔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노년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이자 가볍게 만드는 두 번째 선택입니다.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말과 태도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아도 말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의 말은 틀려도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의 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결론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이 무거운 사람은 대개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 속에 쌓인 감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만, 아쉬움, 비교, 그리고 내가 겪어봤는데 라는 말, 이 말들은 나쁜 의도가 없어도 듣는 사람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말은 노년의 고독을 빠르게 부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세상이 다 잘못 돌아가고 있어. 이 말들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의 피로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듣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노년에 가벼운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기보다 말을 덜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굳이 세상을 평가하지 않고 사람을 재단하지 않으며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타인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을 줄이고 태도를 부드럽게 만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이 남습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인데도 한 사람의 집에는 늘 사람이 드나들고 다른 사람의 집은 늘 조용합니다. 그 차이는 재산도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말을 통해 전해지는 온도입니다. 노년의 말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말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듣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사람의 말은 듣고 나면은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그 차이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에 담긴 태도에서 옵니다. 나는 노년에 접어든 사람에게 항상 이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말을 줄이기보다 말에 남은 감정을 먼저 비우십시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말은 아무리 옳아도 무겁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가라앉은 말은 짧아도 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침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침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무례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에너지를 아끼는 선택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기는 것보다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로 이기면 관계는 남지 않고 침묵으로 넘기면 마음이 남습니다. 노년이 가벼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는 말을 골라 듣고 할 말을 더 많이 버립니다. 말을 덜 하면서 태도를 부드럽게 가져가는 순간 사람의 인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얼굴의 주름이 아니라 말의 방향이 그 사람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노년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전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태도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노년을 무겁게도 놀랍도록 가볍게도 만듭니다. 이것이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이며 동시에 노년을 가장 빠르게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나는 조용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길게 돌아왔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부터 하나씩 쌓아온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노년이 가벼운 사람들과 무거운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른 것은 운도, 재산도,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원망을 얼마나 오래 붙들었는지, 욕심을 언제 내려놨는지, 말과 태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남아있으면 욕심은 사라지지 않고, 욕심이 남아있으면 말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거친 말은 다시 더 많은 원망을 불러옵니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노년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이 고리를 하나씩 풀어내면 노년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년에 무엇을 더 가져야 편안해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본 바로는 노년은 무엇을 더 얻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과거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현재는 부족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말을 정리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하나씩 마음을 가볍게 하는 선택을 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아 보고, 내일은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될 일을 비교하지 않아 보고, 그 다음 날은 이미 지나간 일을 조금 덜 떠올려 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아, 예전보다 마음이 덜 무겁구나. 그때부터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속도를 늦춘 인생의 한 계절이 됩니다. 나는 노년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뒤 비로소 자기 자신과 나란히 걷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증명하려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조용히 자기 마음과 다투지 않고 보내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하루가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나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노년이 가벼운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찍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찍 비워낸 사람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아주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노년은 속도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무게를 묻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가벼워질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힘들게 살기 위해 사용해도 됩니다. 그 선택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래 살아본 사람이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는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